표준 발음법을 알아야 사투리를 교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사투리와 표준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만 조금 체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사투리 교정, 오늘은 3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제가 답변을 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달아드리는데 사투리 교정에 대한 궁금증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사투리 교정을 하려면 표준어란 과연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를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에 따른 표준어 규정, 그 어문 규범 중에 표준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겠죠? 정말로 사투리를 교정하고 싶다면 과연 표준어란 어떤 말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저희 수강생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배우니까요. 한국말을 다시 배워야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그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르면 제1항 어떻게 되어 있느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조금 어감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져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그렇다면 사투리를 쓰는 것은 교양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했을 때 이 현대에서 쓰는 서로의 상식선에서 합의가 되는 그 정도로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교정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또는 사투리를 교정하지 않고 그냥 스피치만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굉장히 존중해 드립니다. 꼭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교양이 없다거나 뭔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함에 따름이지만 결국 우리가 표준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공통어이기 때문이겠죠.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2장을 보면요.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 있어요. 우리말이 어려운 이유가 정확한 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규칙이 조금은 불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표준어 규정 중에서도 사투리 교정과 조금 결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만한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만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절 자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가 표준어와 사투리에 조금 구분이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3항에 따르면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사투리에 대한 부분들, 표준어에 대한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떨어먹다. 자, 재물을 다 없애서 돈을 다 떨어먹다 라는 부분들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자, 떨어먹다가 아니라 털어먹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는요.
월세는 표준어죠. 우리가 대부분 임대를 했을 때 월세라고 하죠. 자, 근데 이 표준어가 아닌 게 뭐냐? 이 사글세와 삭월세가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사월세라고 해서 이렇게 써붙이신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표준어가 아닌 것은 삭월세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글세까지는 표준어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표준어는 월세, 그 다음에 허용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글세까지는 허용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을 보면요.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표준어냐? 우리 두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으냐? 둘째, 셋째, 넷째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 두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2째가 아니라 12째, 그리고 22째가 아니라 22째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모음에서, 2절의 모음에서 우리가 사투리와 표준어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요. 제 8항에 보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깡총깡총이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네, 깡총깡총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깡충깡충이 표준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좀 더 큰 말은요. 껑충껑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 대신 여기에서도 또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그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뭐죠? 우리 결혼식장 가게 되면 부주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부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른들 일명 이런 말들 많이 쓰시죠. 사돈이라는 말 쓰시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돈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사투리의 하나가 삼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촌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학창시절에도 많이 배우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 기술자에게는 장이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장이는 당연히 기술직이니까 미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대신 멋장이가 아니라 멋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소금장이가 아니라 소금쟁이일 것입니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내가 사투리와 표준어를 구분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2항을 보면요. 웃 그리고 윗 이런 말들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웃눈썹이 아니라 윗눈썹, 웃니가 아니라 윗니, 웃넓이가 아니라 윗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다만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 자, 우짝이 아니라 위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체가 아니라 위체가 될 거고요. 우층이 아니라 위층이 되겠죠. 우턱이 아니라 위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사투리로 쓰고 표준어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다만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 아래, 위가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위돛이 아니라 우돛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예외되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항에 보면 여기서도 사투리로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들었을 때 사투리로 조금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건 귀절이 아니라 구절이겠죠. 이런 부분들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쓰셨던 부분들일 텐데, 자, 제3절 준말에 따른 제14항을 보시면요. 준말은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배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세양쥐가 아니라 생쥐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자, 19항을 살펴보면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역, 니은, 즉 해당하는 예시 두 개를 다 표준어로 삼는데요. 뭐냐면 거슴츠레하다라고도 쓰셔도 되고요. 개슴츠레하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린내 라고 좀 웃기죠? 라고 쓰셔도 되고요. 쿨인데 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꺼림하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깨름하다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어로 보면요. 20항에 보시면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표준어로 쓰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표준어가 아닌 게 뭐냐? 애달다. 자, 요런 말들은 애달프다라고 하는 게 표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것들 제가 쭉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투리와 표준어 정도의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정도가 이제 1부에서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부 표준 발음법에서는 한 가지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중모음들 여러분들께서 발음하는 게 이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이중모음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중모음들은 입술을 2번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요. 자, 용언의 활용어에 나타나는 저, 찌어, 쳐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처로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여, 가져 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가져라고 표현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계집 같은 경우에도 계집으로 발음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자음의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띠하고 뜨하고 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띄어쓰기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희망 같은 경우에도 히읗하고 의, 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희망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아주 잘 쓰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오는 의는 조사 의는 애로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의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우리의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또 협의, 이거는 협의라고 발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준 발음법을 알아야
사투리를 교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사투리와 표준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만 조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너를 보시면 아, 이게 내가 잘못 쓰고 있던 표준어가 아닌 발음들이구나. 또 요게 표준 발음들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사투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는지 궁금증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기를 조금 더 진화의 시기라고 보고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 개발하셔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조금 더 세상에 부딪혔을 때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